최근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려진 요나라는 만주 지역을 포함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중국의 송나라와 한반도의 고려까지 위협을 끼쳤을 정도로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대국도 시간이 흐르면서 고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또 다른 강자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강자는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웠던 완한아골타라는 인물입니다. 완한아골타는 여진족 완한부의 족장 행리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장성한 그는 키가 8척이나 될 정도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몸집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진족들은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송화강 서남 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수겨지는 요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송화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생여진은 요나라의 간접적인 지배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완한부는 생여진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요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고 그 덕에 아골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은 주변 여진족들을 병합해가며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또한 아골타는 고려와의 인연도 있는데 아골타의 형인 오화속이 족장으로서 여진족을 병합해 나갔고 고려의 천리장성에도 위협을 끼치기 시작하자 고려 예종은 윤관에게 17만의 병력을 주고 함경도 일대에 여진족을 격파한 뒤 그곳에 동북 구성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윤관은 135개의 여진족 마을을 불태우고 약 5천여 명을 학살했으며 거기다가 포로를 풀어준다며 여진족 추장 400여 명을 불러 잔치를 여는 척 한 뒤 모조리 죽여버렸으니 여진족 입장에서 고려는 부모와 형제를 죽인 원수였던 것이죠. 이후 고려의 원한을 품은 여진족들이 완한부에 찾아와 복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때 아골타는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갈라전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족이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그의 말을 들은 형 오화속은 병력을 모아 고려에 저항하기 시작해 결국 고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112년 어느 날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가 여진의 추장들을 초청해 연회를 베푸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천조제는 즉위 초엔 국정에 관심을 두는 듯 했지만 점점 놀이와 음주가무 여색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강대국이던 요나라는 점점 무너져갔던 것입니다. 그때 형을 따라 요나라에 간 아골타가 요나라 황제 천조제의 명을 대차게 까버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천조제가 마련했던 연회 자리에서 천조제가 아골타에게 춤을 춰보라고 명했는데 아골타는 싫다며 황제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천조제는 아골타를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많은 신하들의 만류로 그만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골타는 이 연회 자리에서 주색잡기에 빠진 천조제의 몰상식한 행동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고 얼마 안가 요나라는 멸망하겠구나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후 삼국지로 따지면 손책의 포지션을 맡고 있던 아골타의 형 완한오화속이 1113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렇게 완한부 여진의 수장 자리를 아골타가 맡게 되었죠. 그리고 형의 죽음을 요나라에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요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해 그를 문책하자 1114년 아골타는 바로 요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여진은 원래 굉장히 용맹한 부족이었는데 여진족 병력이 1만이면 절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기에 완한아골타 역시 쓰러져가는 요나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골타는 요나라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뒤 요나라 여러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추라점 대첩이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당시 아골타의 병력은 약 3,700명이었던데 반해 천조제는 소사선에게 10만의 병력을 주고 완한아골타를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죠. 그러자 아골타 주변 부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골타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의 계시를 받은 척을 해 사기를 올린 뒤 요나라 진영을 공격해 들어갔죠. 당시는 겨울이었고 특히나 만주 지역은 굉장히 추웠는데 요나라의 정예군이 정신없이 얼음을 깨고 있을 때 아골타는 1200명의 기병을 추려 곧바로 기습을 하게 되었고 이에 갑자기 기습을 당한 요나라 군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혼란에 빠지자 10만의 병력은 고작 1200명의 금나라군에 의해 각계격파당했고 이후 도망치던 패잔병들을 끈질기게 쫓아가 모조리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이 전투가 바로 추라점 대첩이라고 불리는 전투였죠. 이렇게 아골타가 이끄는 여진족 군대는 워낙 막강했기에 요나라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해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이에 다급해진 요나라에서는 고려의 사신을 보내 아골타가 이끄는 여진군에 대한 협공을 요청했죠. 그런데 당시 고려의 왕은 예종이었는데 불과 약 5, 6년 전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여진족 정벌과 동북 구성에 쏟아부었다가 대패를 했던 상황이었기에 요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골타는 그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요나라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죠. 그리고 1년 후인 1115년에는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수겨진까지 통합했으며 요동지방의 바레인들을 회유했고 그곳에서 아골타는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대금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사금을 채취하는 것이 완한부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이었기에 국호를 금나라로 지었다고 하죠. 금사에서는 금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금은 백색이며 완한부는 백색을 중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금나라의 금사랑은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주적이던 요나라 정벌을 다시 재개했는데요. 이후 요동 지역에 있던 황룡부까지 빼앗으며 금나라는 요양부에서 황룡부에 이르는 넓은 요동 땅을 거의 다 복속시켜버렸죠.
이에 똥줄 타기 시작한 요나라는 다시 고려에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결국 출병하지 않았고, 동시에 아골타도 고려에 사신을 보내 얼마 후면 요나라는 금나라에 의해 정복당할 것임을 고려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요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요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아골타는 여진족 내에서 높은 명성을 얻으면서 주변 부족들도 잇따라 아골타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부하가 되기를 자처했고, 휘하 여진족 병사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던 요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천조제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70만 대군을 일으켜 금나라를 아작내버릴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이때 아골타의 병력은 겨우 2만 명 남짓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골타는 요나라가 70만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모두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오합지졸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마냥 용맹스러운 금나라 병사들이 겁만 먹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한다면 아무리 병력이 많다고 해도 충분히 깨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골타는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병사들에게 소리쳤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거병한 이유는 요나라의 핍박을 받지 않는 여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천조제는 이를 용납 못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목숨 걸고 싸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나를 잡아다 천조제에 바친 뒤 항복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일족을 배신하고 투항한다면 화는 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요나라 군대와 결사항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외침이 병사들의 뇌리에 제대로 박혔는지 금나라 병사들은 일당백이 되어 요나라 군사들과 싸웠고, 이후 요나라 내부에서 정치적인 일이 벌어져 천조제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 했기에 전군 퇴각 명령을 내렸죠. 이에 아골타는 둘도 없을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순 없어서 도망치는 요나라군을 집요하게 따라가 결국 호보답강에서 요나라 군대의 후미를 공격하기 시작해 마침내 요나라군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호보답강 전투는 추라점 대전 못지않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아골타는 기세를 몰아 요동지역 전체를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아골타는 영토 확장이나 전쟁 이외에 금나라 통치 방식도 바꿨는데요. 통치 효율화를 위해 여러 명의 발극녀를 두어 합의제 방식으로 금나라를 통치했는데, 자신을 도발극렬이라 했고 밑에 4명의 발극녀를 두고 국정을 운영했죠. 그리고 맹한모국제라는 새로운 정치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300호를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모국을 만들고 10개의 모국으로 맹한을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나라 중앙집권 강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1119년에는 완한이윤을 시켜 여진족의 문자를 만들도록 명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북송에서도 요나라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는데요. 요나라가 멸망해 간다는 걸 보고 송나라는 요나라에 빼앗겼던 연운심 6주를 다시 회수할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북송은 금나라의 밀사를 파견해 금나라와 맹약을 맺었고, 이 맹약을 해상의 맹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송의종은 이때 요나라 협공을 제의하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바로 첫 번째로 송나라는 요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세패를 금나라에 제공한다. 두 번째로 요나라 협공에 있어 금나라는 만리장성을 넘어 하북에 들어오지 않는다. 세 번째로 금나라는 요나라와 화평 협약을 맺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연운심 6주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골타 역시 당시 요나라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송나라와 손을 잡았고, 마침내 양국의 군대는 1121년 요나라를 협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라를 협공할 때 북송에서는 박납의 난이 발생해 반란 진압을 하기 위해 요나라 공격이 지연되기도 했고, 금나라는 무난하게 요나라를 격파해 들어갔던 반면 송나라는 거의 다 망한 요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라의 패잔병 무리 7천여 명에게 10만에 달하는 송군이 패하기까지 했으니 어이가 없던 아골타는 사신을 보내 일부러 병력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졌을 정도였죠. 이후 연전연패를 당하자 송군의 지휘관이던 동관은 아골타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해상의 맹에 따라 만리장성 이남에는 출병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관의 요청이 있었으니 금나라는 연경을 공격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렸죠. 그렇게 결국 연운심 6주 중 연경 이남의 6주는 송나라가 차지할 수 있었지만 금군은 연운 이북을 약탈하고 연운심 6주의 백성들을 금나라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또한 금나라는 출병의 대가로 은 20만 량 비단 30만 필, 전 100만과 군량 20만 석을 요구했는데, 송나라는 금나라군이 강하다는 걸 워낙 잘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북송은 순수 금나라 힘으로 차지한 연경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력으로 연경을 점령한 것이었기에 반환해야 할 이유도 없었지만 아골타는 해상의 맹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재화와 주민들은 금나라로 옮긴 채 빈성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골타는 1123년에 마지막 남은 요나라를 공격하고 회령부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 기간 이어진 전투들과 여정의 피로로 인해 돌아가던 도중 병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동생이던 완한오걸매가 아골타에 뒤르려 금태종이 됩니다. 이후 요나라는 1125년에 멸망했고 북송 역시 정강의 변을 겪으며 멸망하고 말았죠.
완화나 골타는 여진족의 강력함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로서 여진족의 나라인 금나라를 건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를 통솔하는 능력은 거의 말렙에 가까웠던 인물인 것 같죠. 그리고 약 500여 년 후 또다시 여진족이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데 여진족은 당시에 정말 강한 부족이긴 했던 것 같네요.